누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어? 어. 타요 타요 배 스르르 스르르 철컥철컥 놀랍고 신기한 배 쿵쿵 쫙 두꺼운 얼음장을 깨며 나아가는 쇠빙선 바다 한가운데 서서 긴 막대를 바다에 꽂아 석유를 찾는 석유 시추선 바닥에 흙을 파내는 준설선 바다 밑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는 수중 탐사선과 수중 탐사 로봇 철썩철썩 파도치는 바다와 싸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놀랍고 신기한 배들이 스르르 철컥철컥 바다에서 철썩철썩 파도와 싸우며 열심히 일하는 특별한 배들이 있어. 쿵쿵 두꺼운 얼음을 깨기도 하고 바다 밑에 묻혀있는 석유를 찾기도 해. 또 어떤 배들이 바다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 얼음 깨며 나아가는 쇠빙선. 쇠빙선 아라온 호가 북극의 얼음바다를 헤쳐 나아가 배 앞쪽을 들어서 쾅 내리치면 두꺼운 얼음이 쩍쩍 이리저리 흔들면 얼음이 갈라지면서 물길이 생기지. 쇠빙선은 얼음을 깰 수 있도록 철판이 아주 두껍고 지독한 추위도 견딜 수 있어. 아라온호는 과학 장비도 갖추어서 연구도 하고 있어. 야말호는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이야. 얼음을 깨는 데는 세계 제1을 자랑해. 해마다 북극점까지 세계의 여행객들을 실어다 주고 있어. 북극과 남극의 과학기지. 우리나라는 북극지방인 노르웨이의 한 섬에 다산 과학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곳에서 연구원들이 북극의 기후와 빙하, 생물, 자원 등을 연구하고 있지요. 또 남극에는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어서 남극의 기후와 바다, 생물, 자원 등을 조사하고 있어요. 쇠빙선 아라온호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선이자 연구선이에요. 남극과 북극 같은 추운 지역의 기지에 필요한 물건을 날라다주고 조사 연구 활동도 해요. 쇠빙선 야마로 러시아의 원자력 쇠빙선이에요. 북극 지방에 물건과 사람을 날라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배, 석유 시추선. 한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석유 시추선이 떠 있어. 깊고 깊은 바다 밑, 거기서도 더 깊은 땅속까지 커다란 빨대 같은 둥근 관을 길게 뻗어서 바다 및 땅속에 있는 석유를 뽑아 올리는 배야. 배가 흔들려서 어려울 것 같지만 석유 시추선은 계속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어. 뽑아 올린 석유를 담아둘 엄청나게 커다란 통도 갖춰져 있지. 석유가 나오기까지 석유 시추선은 바다 위에 뜬 채 그림과 같이 엄청나게 깊은 바다 밑까지 둥근 관, 시추봉을 쭉쭉 뻗어요. 둥근 관의 끝에는 땅 파는 기계가 달려 있어서 땅을 쑥쑥 파고 들어가며 파낸 흙을 위로 올려보내요. 그렇게 해서 석유가 묻혀있는 곳에 다다르면 그 관을 통해 석유가 펑펑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배의 가운데 솟아있는 탑처럼 생긴 것이 그 관을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는 장치예요. 석유 시추선 머스크 바이킹호 덴마크 머스크 드릴링 사이의 석유 시추선이에요. 깊은 바다 밑까지 구멍을 뚫어 석유를 뽑아내요. 반잠수정 석유 시추선 아래쪽의 반은 물에 잠긴 채 바다 밑바닥에 긴 줄 따위로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석유 시추를 하는 배예요. 강바닥 흙을 파내는 배, 준설선. 드르륵 드르륵 덜컹덜컹. 준설선의 기계가 바닷가의 흙을 파내고 있어. 강이나 바닷가에 흙이 쌓이면 깊이가 얕아져 배가 다니기 어려워. 그럴 땐 준설선이 나서서 바닥에 흙을 파내주는 거야. 그러면 강이 깊어지고 항구의 물도 깊어져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돼.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퀴 모양의 버킷이 달린 건 버킷 준설선. 집게 모양의 그레브가 달린 건 그레브 준설선이야. 도움받아 이동하는 준설선. 준설선은 여러가지 기계장치 때문에 무거워서 항해하는 장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기계장치들이 이를 가려 주변을 게다가 기계장치들이 앞을 가려 주변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움직일 때는 주로 예인선이 끌어주어 움직여요. 버킷 준설선. 바닷가나 강바닥의 흙을 파는 배예요. 앞쪽에 달린 기계를 물속으로 내려 작동시키면 흙을 파서 배로 올려보내요. 그레브 준설선. 집게 모양의 그레브로 바닷가나 강바닥의 흙과 모래를 퍼올리는 배예요. 조사하고 연구하는 배, 기상 관측선과 해양 조사선. 오늘 바다는 어떨까? 파도가 높게 일고 비바람이 심하진 않을까? 먼 바다로 나갈 배들에겐 바다의 날씨가 아주 중요해. 그 중요한 바다의 날씨를 조사하는 배가 바로 기상 관측선이야. 바다의 온도와 바람, 물결 따위를 조사해서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는 일을 해. 해양조사선은 날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움직임이나 바다 밑바닥, 바다 생물과 광물 자원도 조사하고 연구해. 우리나라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 바다 밑에도 산이. 해양조사선의 음파 탐지기가 그려낸 바다 밑바닥의 모습이에요. 바다 밑도 육지처럼 봉우리도 있고 계곡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상 관측선 오케아노스호.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상 관측선이에요. 바다의 생태를 조사해 날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깊은 바닷속을 연구하기도 해요. 해양조사선 온누리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의 해양조사선이에요. 갖가지 과학장비를 갖추고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 연구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 조사하는 배, 수중탐사 로봇과 수중탐사선. 깊고 깊은 바닷속, 햇빛도 잘 안 닿아 어두컴컴한 곳에서 수중 탐사 로봇이 스르르 떠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 바다 밑에 귀한 자원이 묻혀 있는지 조사도 하고 석유 시추 작업을 돕기도 해. 배가 침몰했을 때 사람을 구해내는 일도 하지. 수중 탐사 로봇은 사람이 배 위에서 조종해서 움직여. 그에 비해 수중 탐사선은 사람이 직접 타고 내려가 조사하는 잠수정이야. 수중 탐사 로봇이나 수중 탐사선은 바닷물의 압력을 아주 잘 견뎌. 우리나라의 수중 탐사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배 위에서 조종하는 무인 수중 탐사선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크로브 300, 보람 AUV, 목포 6000, 그리고 온누리호에서 사용하는 해미레와 해누비도 개발되어 있지요. 2015년에는 개 모양으로 생긴 해저 탐사 로봇 크랩스터도 개발되어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고 있어요. 수중 탐사 로봇. 깊은 바다 밑까지 내려가 오랫동안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배 위에서 사람이 조종해서 움직여요.
수중 탐사선, 깊은 바다 밑까지 내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잠수정이에요. 3명이 타고 내려가 12시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를 쌓아 나르는 배, 컨테이너선.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네모 반듯한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어. 이 상자들을 컨테이너라고 해. 이 속엔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과자, 인형 등 세계 곳곳으로 보내질 온갖 물건들이 들어있어. 이 컨테이너를 나르는 배가 컨테이너선이야. 정말 편리한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네모 반듯하게 생겨서 몇 개라도 똑바로 쌓을 수 있고 아래에 기중기 날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기중기로 들어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어 쉽게 연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전엔 짐을 많이 쌓기도 어렵고 사람이 하나하나 들어 옮겨야 해서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일을 기계로 척척 옮기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컨테이너선 코스코 프랑스호. 중국 코스코 그룹의 컨테이너선이에요. 축구장 3개가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예인선. 다른 배를 끌어주는 배예요. 크기는 조그맣지만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배를 끌 만큼 힘이 아주 세요. 고속 페리.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를 쌓기 좋게 만들어졌어. 출렁출렁 배가 흔들려도 컨테이너들이 우르르 우르르 쏟아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도 갖춰져 있지. 컨테이너선이 항구에 닿으면 예인선이 마중 나와. 컨테이너선은 덩치가 너무 커서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 예인선이 항구에 대기 좋게 끌어주는 거야. 항구에 닿으면 커다란 기중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힘센 팔로 컨테이너들을 척척 내려줘. 컨테이너를 발명한 멜컴 맥클린. 옛날에는 트럭에 싣고 온 물건을 배에 옮겨 싣는데 수십 명이 일주일 넘게 일을 해야 했어요. 미국에서 트럭 회사를 운영하던 멜컴 맥클린은 그것을 보고 트럭 뒷부분을 큰 상자처럼 떼어낼 수 있게 만들어 상자째 배에 실으면 매우 빠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다른 항구에 도착하면 그곳에서도 상자째 다른 트럭에 얹어 옮기고요. 멜컴 맥클린은 생각을 실행에 옮겨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었어요. 컨테이너선 한진 수호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에요. 축구장 3개 넓이, 아파트 28층 높이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컨테이너를 실어 세계 곳곳으로 운반해요. 컨테이너선 현대 앰비션호. 그리스 다나우스 그룹의 컨테이너선이에요. 한진 수호호만큼이나 큰 배로 우리나라의 현대 사무중공업에서 만들었어요. 석유와 가스를 나르는 배,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 아무것도 싫지 않은 듯한 배가 물살을 가르며 촤. 겉으로 보기엔 텅 빈 것 같지만 안에는 석유가 꽉 차 있어. 출렁출렁 석유를 나르는 유조선이거든. 혹시라도 석유가 새면 바다가 오염돼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유조선은 대부분 안전하게 두 겹으로 만들어. 봉긋봉긋 커다란 풍선들을 실은 듯한 배는 가스를 나르는 가스 운반선이야. 풍선 같은 둥그런 통이 가스를 담는 통이지. 가스를 담기엔 공 모양이 가장 안전하거든. 가스통이 공 모양인 이유. 가스를 통에 넣고 아주 센 힘으로 누르면 물처럼 되면서 부피가 줄어요. 그러면 한 번에 많은 양의 가스를 나를 수 있지요. 그래서 가스를 나를 때는 물처럼 만들어서 날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스가 통을 미는 힘이 아주 세져요.
그 힘을 가장 잘 견디는 모양이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스통을 공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조선, 선샤이노. 석유를 실어 나르는 스웨덴의 유조선이에요.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었어요. 가스 운반선 북극의 왕자호. 영국의 가스 운반선이에요. 다른 배와 부딪히면 크게 폭발할 수 있어서 다른 배가 보고 조심하라고 LNG라고 크게 써놓았어요. 짐을 실는 평평한 배, 바지선. 바지선은 납작하고 평평하게 생겨서 짐을 실기 좋아. 큰 배가 다닐 수 없는 얕은 곳도 자유롭게 다니지. 항구에 물이 얕아서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할 때 바지선이 큰 배의 짐을 받아 항구로 옮겨줘. 바지 캐리어는 다른 바지선이 올 필요가 없게 아예 짐 실은 바지선을 통째로 나르는 배야. 바지선에 기중기를 달아 큰 배의 짐을 옮기기도 해. 그런 배는 특별히 기중기 바지선이라고 불러. 바지선 여러 척을 끌고 가는 예인선. 바지선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배도 있지만 짐만 싣고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배가 많아요. 그런 바지선은 힘센 예인선이 끌고 가지요. 바지 캐리어. 짐을 실은 바지선을 통째로 실어 나르는 배예요. 바지선 여러 척을 겹겹이 쌓아서 날라요. 항구 앞에서 바지선들을 내려주면 바지선들이 항구까지 가서 물건을 내려놓아요. 기중기 바지선. 기중기가 달려있는 바지선이에요. 강과 바다에서 불을 끄는 배, 소방선. 육지에 소방차가 있다면 바다나 강엔 소방선이 있어. 배들이 쾅 부딪혀 폭발하면서 불이 나면 소방선이 불이 나게 달려가 힘센 펌프로 쏴. 물이나 화학약품을 쏘아 불을 꺼. 기중기가 달린 소방선이라면 소방수 아저씨들이 기중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불을 끄지. 배뿐만 아니라 바다나 강가의 건물에서 불이 나도 소방선이 촤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 불을 꺼. 바다나 강에서의 화재 신고, 불이 났을 때는 119로 전화하지요. 그럼 바다나 강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얼른 122번으로 전화해서 알려야 해요. 해양 긴급 신호 번호는 122번이거든요. 생각이 안 날 땐 119나 112로 전화해서 알리면 112번으로 연결이 돼요. 소방선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오. 캐나다 토론토의 소방선이에요. 커다란 기중기가 달려있어 소방관이 높이 올라가 불을 끌 수 있어요. 소방선,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소방선이에요.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배, 경비함과 순찰정. 동해의 푸른 물결 위 독도 주위를 경비함 삼봉호가 순찰하고 있어. 혹시라도 일본의 순시선이 우리 땅을 넘보려고 다가온다면 따끔하게 혼내줄 준비를 갖추고 있지. 삼봉호는 경비함 중에서도 특별히 독도를 지키는 배야. 다른 경비함들은 바다를 지키면서 위험에 빠진 배나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배는 수사해서 잡고, 바다가 오염됐을 땐 힘을 합쳐 깨끗하게 만드는 일도 해. 해양경비안전본부. 육지에 경찰서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어요. 언제나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조하며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나쁜 일을 하는 배를 수사하기도 해요. 인천에 본부가 있고 바닷가 도시 여러 곳에 해양경비안전서가 있어요. 경비함 삼봉호. 독도의 옛 이름을 딴 삼봉호는 우리나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가장 큰 경비함 중에 하나예요.
주로 독도를 지키는 일을 하며 5001함이라고도 불러요. 순찰정 순찰 605 우리나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순찰정이에요. S60정이라고도 해요. 자신만만 꼬마배. 배의 구조를 아나요? 배는 크고 길쭉하게 생겨서 물에 뜨는 탈 것이에요. 그런데 배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배의 각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현장, 다른 곳보다 조금 위로 튀어나와 있는 곳으로 갑판 위로 파도가 올라오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놓은 장치예요. 갑판, 배 위쪽에 나무나 철판으로 평평하게 깔아놓은 바닥이에요. 짐을 싣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조타실, 배를 조종하는 장치가 있는 방이에요. 주위를 잘 볼 수 있도록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굴뚝, 배가 항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연기와 가스를 내보내는 곳이에요. 선원실, 배의 선원들이 지내는 방이 있는 곳이에요. 키, 배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예요. 프로펠러, 빙글빙글 돌아가며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예요. 닷, 갈고리 모양의 무거운 물건으로 쇠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닥에 늘어뜨리면 바닥에 푹 박혀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해주어요. 구상선수, 공처럼 둥글게 생긴 뱃머리라는 뜻이에요. 배의 몸체보다 먼저 물과 만나서 물이 배를 막는 힘을 줄여주어요. 트렌드 지식백과, 다리 달린 배가 있어요. 배 가운데는 마치 다리가 달린 것처럼 기둥들이 박혀있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라는 긴 이름의 배예요. 어떤 배인지 살펴볼까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은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배예요. 이 배는 먼저 풍력발전기의 기둥과 바람개비, 그 밖의 장치 등을 싣고 바다에 정해진 장소로 가요. 거기서 배의 다리에 해당하는 커다란 기둥들을 쑥쑥 내려 배가 물 위로 뜨게 해서 고정시켜요. 그런 다음 배에 달린 커다란 기중기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다 끝나면 배의 다리를 다시 거둬들여요. 그 뒤 다음 장소로 옮겨가서 다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일을 하지요. 생각 통통. 배 아래쪽은 왜 빨간색이 많을까? 배들을 잘 살펴보면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맨 아래쪽은 대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배가 바다를 떠다니다 보면 아래쪽에 바다 생물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배가 느려지고 연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 페인트의 색깔이 바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위쪽은 다른 색이어도 맨 아래쪽은 빨간색인 배가 많아요. 맨 아래쪽을 뺀 나머지 색은 배를 산 회사가 정하는 색으로 칠하게 되는데 같은 회사의 배는 거의 같은 색으로 칠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의 색깔만 보아도 어느 회사의 배인지 알 수 있어요. 퀴즈, 어느 배일까? 이 배는 가스를 나르는 배야. 가스는 둥근 공 모양의 통에 담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공 모양의 통들이 설치돼 있어. 겉으로 보면 마치 풍선을 실은 듯 봉긋봉긋 올라와 있는 게 보여. 이 배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